레빗을 새로 실행시켰으면 제가 배포한 자료 중에 기계실 상세도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PDF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000, A51, 001, 008 부분 평 단면도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기계실 상세도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기계실 상세도를 기준으로 해서 건축도를 모델링을 좀 한 다음에 여기에다 각각의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 흐름도에서 보았던 장비들을 배치를 할 거고, 그다음에 그 배치한 이후에 제관도 그려볼 거죠. 자, 기계실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확 축소를 해보면 그 큰 건물 중에서 기계실 부분만 이렇게 떼어놓은 겁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거고, 단면도를 이렇게 보시면 기계실 단면도죠. 기계실 같은 경우는 기계실 천장이 지하 4층에 이렇게 있고요. 실제 기계실 바닥은 지하 5층보다 한참 더 아래에 있죠. 건축에서는 이 기계실 레벨 층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하 5층에 그냥 레벨이 다운된 층으로 표현하겠죠. 그래서 전기실과 기계실이 이렇게 레벨 차가 1000 정도가 이렇게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 5층에서부터 우리 기계실까지 한 2900 정도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어놓고 작업을 하실 거고요. 자, 지하 4층이 마이너스 19,800이고, 지하 5층이 마이너스 23,300, 그 다음에 기계실 바닥이 마이너스 26,200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두시고, 얘를 저는 이렇게 절반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레빗을 실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레빗만 띄워놓으세요. 레빗에서 건축을 할 거예요. 새로 작성 클릭해서 템플릿에서 건축 템플릿을 선택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확인, 새로운 파일이 열렸습니다. 기본으로 레빗은 항상 새로운 템플릿이 열면 이렇게 뷰가 형성이 됩니다. 이 뷰는 될 수 있으면 안 지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레빗의 원점은 이 뷰에 선을 딱 그었을 때 정중앙이 이제 이 레빗의 원점이 됩니다. 원점. 자, 그러면 우리가 CAD 파일을 가지고 오든 아니면 어떤 다른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도면들을 가지고 왔을 때 원점을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까 기계실 파일을 어느 부분을 원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이 여기에 위치되어 있겠죠. 자, CAD 파일을 가져와도 되지만 레빗에서는 PDF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CAD 파일도 물론 있어서 CAD 파일을 가져와도 되지만 PDF 파일을 가져와서 작업을 할 겁니다. 인서트 탭에서 삽입이죠. 인서트. 삽입 탭으로 가셔서 PDF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A51번 파일 있죠? 파일을 열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PDF 파일이 페이지가 여러 개 있죠? 시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시트를 가져올래? 라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기계실 확대 도면을 가져와야 되니까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상도 보면 현재 72dpi로 되어 있죠. 해상도가. 이 해상도를 600dpi로 바꾸시고 확인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 개의 시트 중에서 이제 하나만 딱 가져와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가져와지죠. 자, 그래서 PDF를 오토캐드의 파일을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오토캐드가 다 1대1로 그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실제 사이즈로 그려져 있으니까 치수에 대해서 뭐 크게 검토할 필요는 없는데, PDF 파일을 여러분들이 불러왔을 때는 반드시 치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확대하십시오. 치수가 나와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확대하셔야 되겠죠?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으로 이제 확대를 하겠습니다. 전체 부분에서 이 부분입니다. 확대해서 자, 이 부분이 현재 1470인데, 자, 레빗에서도 1470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시속 접근 도구 막대에서 두 참조간 측정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자, 여기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을 대충 한번 이렇게 찍어 봅니다. 근데 740 정도가 나왔어요. 실제 치수는 1400 정도 나왔는데 제가 대충 이렇게 딱 찍어 보니 74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이 PDF 스케일은 한 절반 정도, 한 50%가 축소가 된 상태예요. 그럼 더 이제 실제 크기로 확대해야 되겠죠? 일단은 ES 키를 좀 여러 번 누르시고 다시 PDF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선택창에 PDF 이미지가 선택됐다고 나오죠?
여기 근데 여기 보시면 수평 축척이 100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표를 이렇게 보시면 A1은 100분의 1, A3는 200분의 1. 근데 이 PDF가 A3인지 A1인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PDF 링크를 아까 가져왔었죠? 아까는 그냥 무심코 넘어가 버렸는데 이쪽 보세요. 이쪽. PDF를 딱 선택을 하게 되면 PDF의 사이즈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A1 사이즈인가요? A3 사이즈인가요? A3 사이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A1일 때 100분의 1이었으니까 이 종이는 A3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얘를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200으로. 엔터. 그래서 수평이든 수직이든 한쪽만 여러분들 바꾸시면 같이 바뀝니다. 같이 바뀌어서 이제 얘는 A3가 200분의 1로 확대가 된 거니까 실제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PDF로 여러분들이 가져오실 때는 반드시 종이 사이즈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항상 보면은 A1의 스케일과 A3 스케일을 같이 요즘에 다 명기를 하니까 A3일 때는 A3의 확대, 그 다음에 A1일 때는 A1일 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져왔으니 원점에 맞춰야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PDF 파일은 기계실 파일이었죠. 몇 층이었나요? 지하 5층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몇 층으로 지금 가져갔나요? 1층에서 가져왔죠. 왜 1층에서 가져왔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여기다 이제 삽입병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요 코너에다. 그럼 이 코너에 정확하게 삽입병을 맞추려면 우리가 대충 원점이 아니라 정확한 원점을 알아야 되죠. 자, 정확한 이 레빗에서의 정확한 원점을 알려면 대지를 실행시켜 놓고 내부 원점 아니면 프로젝트 원점을 활성화시켜 놓고 거기에다 이제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대지에서 프로젝트 원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VV 누르면 비주얼 그래픽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필터 리스트를 클릭해서 반드시 인프라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프라가 토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토목. 그래서 인프라에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지라는 부분을 찾으세요. 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장을 해 보십시오. 근데 이건 알죠. 여기 체크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고 체크해제되어 있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 원점과 측량 기준점과 프로젝트 기준점이라는 게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세 개가 다 해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중에서 내부 원점이든 아니면 프로젝트 기준점이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결국 그냥 프로젝트 기준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기준점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 X가 표현되죠. 그래서 이 레빗에서의 원점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지점을 여기다 갖다 놔야 되겠죠? 마우스를 이용해서요. 클릭해서 여기다 대충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확대해서 또 마우스로 이렇게 대충 갖다 놓고요. 최대한 확도해서 이제 마우스로 클릭하기 힘들면 키보드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확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정확하게 원점에 최대한 가까워지겠죠? CAD에서는 정렬을 이용해서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왜 아까 1층 평면도에서 가져왔냐?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 때문에. 원점은 1층에서만 나타나요. 1층. 대지니까. 대지는 1층이죠. 여러분들 혹시 지하나 2층, 3층에서 이 마크를 보고 싶다고 해서 켜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몇 층에서만 보여요? 1층에서만 보여요. 1층에서만. 자, 그러면 얘를 1층에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요. 얘를 클릭해서 잠금 표시를 합니다. 잠금. 고정 핀 찾아서 고정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PDF를 클릭해서 마우스로 아무리 이동을 시키려 해도 이동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레벨을 만들 거예요. 기계실을 그리려면 기계실 레벨을 그려야 되죠. 레벨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요? 여기 인면도에서 보통 남측면도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반드시 인면 또는 단면도에서 레벨을 만들 수 있어요. 평면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레벨에서는 이 레벨을 만들어야 그 층에 해당되는 평면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현재 1층, 2층, 지붕층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5층의 평면도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레벨 5층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지하 5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한 번에 지하 5층을 만들어도 되겠지만 지하 1층부터 하나하나 지하 5층까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레벨을 만드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만들어도 되겠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카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자, 카피 눌러주십시오. 제일 아래쪽 걸 선택을 해서 복사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중이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자,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5층, 지하 5층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봅시다. 이 레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툭툭툭 클릭해서 카피를 하시되 잘 쓸수록 수직을 이용해서 쭉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수직이 틀어져서 이렇게 하면 맞아져요, 다시. 하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이 파란 선이 쫙 연결돼야 제가 정확하게 일직선이 맞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자, 1층을 확인해 보면 1층이 레벨 0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하 1층 레벨이 얼마인지 몰라도 돼요. 자, 우리는 그냥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B1 대문자죠. 자, B1F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입력하십시오. 네, 지하 1층이죠. 예. 이 레벨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서 얘는 B2F이고 입력을 하세요. 얘도 레벨이 별로 안 중요해. 나중에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더블 클릭해서 B3F 역시 아래쪽으로 이용해서 B4F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릭해서 B5F 이렇게 클릭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B4층부터는 레벨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물론 다른 건축 도면의 단면들을 보면 다 이제 레벨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지금 이 시간에는 지하 4층부터 마치겠습니다. 자, 지하 4층의 아래쪽에 있는 레벨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이때 마이너스 19,800을 입력을 하시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도면에 있는 숫자와 동일하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이 숫자 있죠. 이 숫자를 여기에다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하 5층의 숫자를 여기다 또 그대로 입력을 하세요. 자,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23,300 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만들어야 되겠죠? 기계실 레벨, 그렇죠? 기계실 레벨은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얘를 자, 카피를 해서 자, 대충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자, 여기 B5G는 영어로 MECH R 잠깐 띄고 FL 이렇게 하겠습니다. 메카니컬 룸 플로어라고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레벨을 더블 클릭을 해서 마이너스 26,200 입력하면 이 부분이 기계실의 마감 레벨. 이 레벨이 마감 레벨이죠. 이 레벨이 마이너스 26,200. 실제 구조에서는 이것보다 250이 아래로 내려가서 구조가 형성되겠죠. 자, 그러면 레벨은 이미 만들어졌고요. 자, 레벨을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평면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기계실 평면도를 만들겠습니다. 평면도를 만들 때는 항상 뷰 탭으로 이동을 하셔서 평면도 선택하시고 많은 평면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 그냥 평면도를 선택하시고요. 자, 메카니컬 룸 플로어 레벨을 선택하고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메카니컬 플로어 레벨이 만들어졌죠. 자, 그럼 여기에다 이제 뭘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층에다 가져왔던 지하층 기계실 평면도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 다시 1층으로 이동할게요. 자, 그리고 이 PDF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리본 메뉴에서 여기 복사 아이콘이 있죠. 클립보드 복사 클릭하십시오. 그다음 다시 이제 기계실 레벨로 이동을 해서 붙여넣기 보면 아래쪽에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클릭해서 선택한 뷰의 정렬 또는 현재 뷰의 정렬, 동일 위치의 정렬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현재 뷰의 정렬 얘를 클릭하시면 아까 1층에서 우리가 원점을 정확하게 맞힌 부분이 있었죠. 그 위치로 그대로 얘가 가져와집니다. 이 상태에서 PDF를 클릭하시고요. 다시 요 핀 고정에서 핀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핀 고정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임으로 도면 이거 따라서 그리다가 마우스를 이용해서 삑사리 나면 PDF가 움직여버리겠죠. 그래서 절대 움직이지 마라 라고 하는 핀을 딱 박아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층 평면도는요, 그냥 꺼버리세요. 이렇게.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벽체 또는 기둥을 그릴 수 있죠. 이걸 이용해서 바닥 그릴 수 있고, 벽체 그릴 수 있고, 기둥까지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도면을 이용해서. 이 도면을 이용해서 그릴 수 없는 건 도. 도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도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상태에서 이제 나와 있는 이 도면상에서의 벽체의 두께를 참고를 해서 이제 따라서 그리시면 되겠죠. 이 두께를 알려면 어떻게 되죠? 아까 여기 신속 도구 막대에 여기 두 점 간의 측정을 이용해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먼저 요 왼쪽에 있는 이 벽부터 이제 그려볼 건데, 얘는 다행히 여기다 치수가 600으로 돼 있죠? 그래서, 얘는 폭이 600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600짜리 벽체를 그리는데, 모델링 하는 방법은 벽체를 그리는 거하고, 배관을 그리는 것과 닥트를 그리는 것, 그 다음에 트레이, 좀 트레이를 그리는 것,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600짜리 벽체를 그리기 위해서 단축키를 쓸 거예요. WA.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들은 찾아서 아이콘을 이용해서 입력을 해주셔도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뭘 써야 된다고요? 단축키를 쓰세요. 그래서 월이니까 WA. 그래서 WA라고 입력을 하시고, 벽체를 그리는데, 레빗은 항상 명령을 실행하면 요 특성 창에서 얘가 나와요. 얘를 유형 선택키라고 해요. 벽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형 중에서 내가 어떤 유형을 선택해서 벽을 그릴 거냐, 어떤 타입의 벽을 그릴 거냐. 그래서 항상 여기 유형 선택키에서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유형을 찾으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배관도 똑같아요. 배관도 내가 배관을 그리는데 어느 배관을 그릴 거냐, 즉 강관을 그릴 거냐, 통관을 그릴 거냐, 스테인리스 관을 그릴 거냐. 그렇죠? 그래서 배관도 그렇고 닥트도 사각 닥트를 그릴 거냐, 원형 닥트를 그릴 거냐. 그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반드시 다 이 유형 선택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럼 벽체도 동일하게 얘를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벽을 그릴 거예요. 건축은 이 재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벽돌로 그리느냐, 콘크리트로 그리느냐 중요합니다. 왜요? 그래 나중에 물량이 산출돼요. 벽돌로 그리면 벽돌 물량이 산출될 거고, 콘크리트로 그리면 콘크리트 물량이 산출될 거예요. 나중에.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죠? 설비, 전기 입장에서는 얘가 뭘로 그려졌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폭이 600짜리 벽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관점으로 모델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세하게 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어느 정도 대충 용감으로 그릴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주가 뭐예요? MVP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은 여러분들은 다이렉트 그리시죠. 건축하시는 분들이 배관이 있는데, 이 배관을 좀 피하기 위해서 배관을 그릴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그 사람들은 이 배관이 스테인리스 배관인지 강관인지 플라스틱 배관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배관이 같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 벽이 어떤 재질이든 상관없어요. 600짜리가 중요한 거예요. 높이가 얼마나. 그렇죠? 그래서 600짜리. 근데 항상 우리는 여러분들이 건축 모델링을 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일반 얼마 두께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때 근데 일반 100, 일반 600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비슷한 거 하나를 선택을 해서요. 유형 편집기로 들어갑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300자를 선택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미리는 그냥 필요하지 말고 600 이렇게만 표현합시다. 그 다음에 확인. 이건 이름만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제 사이즈는 어디서 바꾸냐면 요 구조의 편집을 클릭해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구조에 6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자, 확인하십시오. 재료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확인하시면 600짜리 일반 벽체가 타입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미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벽체는 깊이로도 그릴 수 있고 높이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매달린 벽체 아니면 바닥으로 솟아나는 벽체 둘 다 그릴 수 있겠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아래에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벽체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가 높이라고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기가 깊이라고 선택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깊이로 표현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얘를 높이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미연결 요 부분을 자, 나는 지하 5층의 기계실에서부터 아까 기계실 천장이 어디였어요? 지하 4층이었죠? 지하 4층을 딱 선택하는 순간 이 부분이 이제 비활성화가 됩니다. 자, 여기에가 미연결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얘는 얼마 높이로 그릴래?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고, 지하 4층까지 그리세요 라고 하면 높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비활성이 됩니다.
이때 여기서부터 이제 그리시면 돼요. 자, 다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 벽체 가운데에다 놓고 대충 이렇게 그냥 여기만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그릴 때는 여기 뭐 가운데서 딴딴딴 나타나고 편했는데 그렇죠? 지금 PDF로 그리니까 이게 가운데인지 아니면 한쪽으로 약간 치우쳤는지 모르겠죠? 이때 마우스로 여러분들이 PDF를 클릭하면 여기 보이세요? PDF 스냅상으로 적혀 있죠? 현재 여기가 체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냅이 안 잡혀요. PDF가 현재는. 얘를 클릭하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PDF인데 끝점이라든지 가운데 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스냅이 잡힐 겁니다. 다시 WA 그다음에 요 밑에 것도 가운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성하십시오. 근데 예를 들어서 혹시 이렇게 삐딱하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일단 삐딱하게 그려놓으십시오. 여기서부터 또 최대한 맞추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일단 폭으로 600이 맞춰놓고 그 다음에 앞에 보십시오. 수정 탭에서 정렬이라는 기능이 있죠. 자, 이 정렬 이용해서 여기 벽체 끝과 조금 전 우리가 모델링했던 벽 끝을 이용하면 금방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벽체를 그리든 배관을 그리든 처음부터 맞추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대충 수정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정렬을 이용해서 딱 맞추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게 850에 350이면 1200짜리 맞죠? 그쵸? 자, 그러면 또 WA 눌러놓고 자, 유형 편집 클릭해서 복제. 이번에는 1200짜리를 만들겠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구조 편집으로 들어가서 역시 1200.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여기도 대충 수평으로 그리려면 Shift 키를 눌린 상태에서 이렇게 눌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L은 정렬이죠. 그래서 정렬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렬을 시키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고요. 얘는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오면 되겠죠. 자, 얘도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끌고 오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개선이 두께는 다르더라도 이렇게 만나면 합쳐져 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코너에 있는 부분은 이제 코너 TR 이용해서 요것과 요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쉽게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 것도 이런 방식대로 벽체를 다 그리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블록 벽체죠. 블록 벽체입니다. 그러면 건축도를 딱 보고 얘가 해치를 보고 얘가 블록인지 벽돌인지 아셔야 되는데 자, 이러한 해치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블록이에요. 블록. 근데 블록이 표현되어 있고 양쪽에 마감이 있죠. 양쪽에 마감이 있어요. 미장으로 이제 되어 있겠죠. 그러면 실제 건축에서는 블록 벽체를 그리고 또 마감을 벽체로 또 한 번 더 그립니다. 그렇죠? 그럼 벽을 몇 개 그리나요? 3개를 그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3개 그릴 필요 없어요. 처음과 끝에 두께만 넣고 다 그리시면 한 번에. 다시 두 지점 간의 측정을 이용을 해서 얘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300이라고 이제 확인이 되면 WA 그다음에 300짜리 일반 벽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00짜리 일반 벽을 선택을 해서 또 전체 다 그리지 말고 일부만 이렇게 딱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그렸으면 나머지는 카피해버리면 되죠. 똑같을 때는 Shift 눌리면 그대로 이제 카피가 될. 그다음에 WA 그다음에 여기 수평 부분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250짜리가) 없으면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전체를 좀 완성을 해서 다음 주에 가져오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축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알겠는데, 초보자들이 건축 벽체를 이렇게 그립니다라고 이제 그대로 그리세요라고 하면 이 기호가 양기에 도와줘. 그죠? 여기서 벽을 쭉 타고 그러다가 여기서 또 끝내야 되나요? 안 끝내요? 여기 이 부분. 문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벽체를 끝까지 다 그려주세요. 문이든 창문이든 여러분들은 이 벽체를 다
끝까지 그려주세요. 나중에 이제 문을 이용해서 문을 그리시면 벽체에 그 문만큼 개구부가 형성되면서 문이 사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벽체를 그릴 때 이만큼 끊어서 그리면 절대 안 됩니다. 문 있는 부분까지 끝까지 다 완성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유리창 있는 부분도 역시 동일하게 다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이나 창문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모든 벽체를 다 그리시면 됩니다. 현재 요거 하나만 한번 샘플로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200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00이에요. 그러면 1200이 700짜리 기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조를 클릭하고 요 기둥을 클릭하시면 이제 구조 기둥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건축에서 기둥을 클릭하시면 건축 기둥이라는 게 또 나와요. 건축 기둥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건축 기둥 클릭하시면 여기 직사각형 기둥이 이렇게 하나가 보일 거예요. 직사각 기둥이 하나가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1200이 700짜리죠. 없으니까 아까 동일한 방법대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유형 편집으로 들어가고 복제를 누려서 1200에 700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 깊이가 700, 그 다음에 폭이 1200 이렇게 입력을 하고 확인한 상태에서 벽체 그릴 때와 동일하게 여기에 반드시 높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몇 층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지하 4층. 그렇죠? 지하 4층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높이,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해서 지하 4층 클릭. 그 다음에 그냥 아무 데서나 클릭하세요. 아무 데서나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ES키 두 번 눌러서 종료하십시오. 그 다음에 수정 탭에서 정렬 있죠? 요 정렬에 대한 단축키가 AL입니다. 자, AL 눌리고 요 기둥 끝선과 요 기둥의 끝선, 그 다음에 이쪽과 이쪽 선을 이렇게 딱 연결하면 자동으로 딱 정렬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들도 이런 치수대로 다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물론 시간이 필요한 게지 이게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